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스피킹 11월 기출 프리 특강을 도와드릴 저는 토익 스피킹의 신 김소라입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두 파트에 대한 해설을 도와드릴 텐데요. 파트 세 번째에 출제되었었던 날씨 주제에 관련된 기출 해설을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제가 What is the weather like in your town at this time of year? 라고 물었고요. 질문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앞쪽에 의문사를 잘 보시고 뒤에 시간 관련된 표현을 보시고 질문의 요지를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지금 이맘때쯤 날씨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었죠. 자,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절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날씨를 설명하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지금 한겨울이기 때문에 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할 건데 춥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 형용사는 freezing이고요. 자, 두 개를 붙여서 우리나라 겨울이 어마무시하게 춥다라는 점을 잘 묘사를 해보세요. It is freezing cold at this time of year in my town because it is midwinter. midwinter는 겨울철의 중간쯤의 시기이기 때문에 한겨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12월부터가 보통 이제 한겨울이라고 불리죠. 조금 있으면 12월이기 때문에 자, midwinter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영하로 날씨가 기온이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날씨를 설명할 때 기온과 날씨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같이 설명하다 보면 많은 묘사들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춥다와 더불어서 The temperature drops below freezing quite often in midwinter. 한겨울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The temperature drops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거죠. 자, 영하권으로 떨어지단 below freezing이고요. 제법 자주이기 때문에 quite often이란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이라는 날씨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묘사를 했고요. 다음 문항은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do outdoor activities and do you have to travel far to do them?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야외 활동을 즐기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Do you have to travel far to do them? 이니까 거리를 물어본 거죠. 얼만큼 멀리 가야 되는지, 그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서 멀리 가야 되는지 자체의 여부를 물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답이 한 가지로 좁혀지지 않을 때는 제가 선택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언급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템플릿을 활용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본인의 의사를 이제 반반으로 나눠서 50-50라는 표현을 여기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윗문제에 대한 답변부터 I do outdoor activities whenever I want to. 횟수가 딱 지정돼 있지 않고 내가 특정을 할 수 없을 때는 복합관계사절을 사용해서 그냥 언제든지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화법적으로는 이게 더 여유 있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꼭 지정을 안 하셔도 돼요. 몇 회라고. Whenever I want to. 내지는 whenever I need to. 제가 그냥 원할 때, 필요할 때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 행위라는 것은 여기서는 outdoor activities였죠. 야외 활동. 그래서 자, 문장을 다시 합쳐서 I do outdoor activities whenever I want to. 제가 그냥 원할 때 해요. And when it comes to traveling, I think it's 50-50. 이동에 대해서는요, 반반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시작부터 50-50는 좀 부적합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질문에서 물어보고자 한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50-50로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결속되도록 when it comes to라는 연결을 반드시 붙이세요. 느닷없게 들리지 않도록요. 위에 질문에 대한 답변과 연결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연결을 쓰는 거예요. When it comes to 무엇.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라는 의미가 되죠. When it comes to traveling, I think it's 50-50. 그거에 있어서만큼은 전 반반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traveling 이제 이동이죠. 자, 멀리 이동을 해야 되냐라고 아까 물었으니까요. 그래서 자, 반반에 대한 나의 선택지는 Sometimes I travel far. 저는 가끔씩은 멀리 이동할 때가 있고요. But sometimes I don't.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 액티비티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매번 다른데요? 그 액티비티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It depends on the situation. 뒤에 이제 명사를 뭘로 특정해야 될지 모를 땐 항상 situation을 대입을 해주시면 대부분 맞아떨어져요. It depends on the situation.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이게 특히나 이거 횟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제 빈도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건 정형화된 퀘스천이기 때문에 그냥 문항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정형화된 문제 유형들에 대한 답변들은 꼭 좀 체계적으로 또 안정화시켜서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질문을 보자마자 바로 직관적으로 어떤 표현과 템플릿을 활용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도록 좀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 가세요. 자, 다음은 6번. My cousin is visiting this weekend and he really enjoys outdoor activities. Can you recommend some outdoor activities we could do in your area? And could you tell me why you recommend them? 자, 자기 사촌이 놀러 오기로 했대요. 그리고 자, 핵심은 그 사촌이 야외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떤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지 추천을 좀 요구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곳을 추천을 하냐면요. 일단 액티비티 관련된 부분은 항상 공원을 추천을 해버리세요.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요. 자, 질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보통 어떤 액티비티를 추천하느냐 혹은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추천하느냐. 그러니까 액티비티 자체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을 공원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왜 공원이냐면은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스포츠도 할 수 있죠. 뭐 요즘 뭐 자전거, 산책, 웬만한 이제 운동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공원이기 때문에 예시를 많이 들 수 있는 소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공원이라고 우리는 선택한 거예요. 이러한 문제의 유형에 대비를 했을 때요. I recommend that you go to the park in my area to do outdoor activities. 자, 이유는 because there are tons of things to do there. 거기 가면 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게 이유죠? 그럼 왜 거기 추천해요? 할 게 많으니까요. There are tons of things to do there. 자, 예를 좀 들어줘야 돼요. 이해하기 쉽게. You can enjoy various types of sports.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가서 뭘 즐길 수 있냐면은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예시로 조금 부연을 해보세요. 6번 같은 경우는 디테일을 좀 줄만한 제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 such as를 붙여서 such as badminton and baseball. 스포츠는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예를 든 거고요. 자, also you can ride bikes or take walks. 또 그 밖에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 자전거 타기, 산책하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한강공원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많은 액티비티들이 떠올리실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열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고 말문이 막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럴 때 돌파구를 좀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처세술은 필러나 연결어들을 좀 간헐적으로 삽입해 주는 거예요. 자, 물론 토익스피킹이라는 시험의 특성상 이 재학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많은 필러들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 필러 자체가 점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냥 스스로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문장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what else? 이 정도의 필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때 what else? You can also take pictures or shoot video clips.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So this is why I recommend you go to the park in my area. 우리 동네 공원을 갔으면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좀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전부 다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죠. 공원 가면 할 수 있는 것들. 거의 뭐 내가 말하기 나름이에요. 갖다 붙이는 게 다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액티비티만 아니면 다 좋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자전거와 산책,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 또 사진을 찍으면서 놀 수 있다는 점. 액티비티나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하라. 그러면은 공원을 반드시 떠올려 주세요. 자, 다음은 파트 6예요. 11번. 상품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유형이거든요. 우리 과정 속에서 대표 유형으로 다뤘을 텐데, 자, 질문은 좀 이제 변형돼서 또 출제가 되었겠죠.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If you were considering making a hotel reservation, whose advice would influence your decision the most? A travel agent or a family member? Why? Give reasons or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자, 만약에 호텔을 예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결정에 있어서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냐를 이제 물었는데 이 양자택일 유형이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누가 더 정보를
나에게 많이 줄 수 있는지 대상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a travel agent 하면은 여행사 직원이고요. family member 하면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겠죠. 자, 그 누구든 나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보통 이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직원이게끔 돼 있어요. 그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나 직원, 상품에 대해서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직원이라 그러면은 travel agent겠죠?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대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점을 장점으로 부각시켜서 근거를 뒷받침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는 일이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으면은 본인의 의사를 일단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입장인지 I strongly believe that a travel agent would influence my decision the most. 제 생각에는 여행사 직원분이 더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First, if you talk to a travel agent, you can get information efficiently.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수할 수 있대요. 자, 이 효율적이라는 게 되게 좋은 표현이죠. 긍정적인 근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왜 효율적인지에 대한 뒷받침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 Because you can ask questions right away on the spot.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get quick answers. 우리가 곧장 질문하는 만큼 빠른 답을 받을 수 있겠죠? 뭐 굳이 이제 우회적으로 돌아서 물어보지 않고 직원이기 때문에 바로 컨택을 취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So if so, you can decide whether or not to book a hotel room more easily. 특정 호텔 룸을 예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래요. 그분과 직통으로 연결이 됐을 때 직원분과 이제 통화를 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뭐 통화가 됐든 가서 직접 만나서 문의를 하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you can save time and energy. 시간 절약 템플릿이요. You can save time and energy and you do not have to waste time. 굳이 시간 낭비를 정보를 입수하는 데 있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 큐에 정보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냥 직원한테 바로 물어봄으로 인해서. So you can spend your time more efficiently when making a hotel reservation. 호텔 예약을 할 때 시간을 아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 관련된 이 동사들을 세 가지 콤보로 사용하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시면. 뭐였어요? 세 가지. save time, 두 번째 waste time, 그다음 세 번째 spend time이었었죠. 이렇게 세 가지 동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상세 정보, 즉 자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부분. 자, 가족이 주는 정보도 물론 상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설명하기 나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여행사라고 우리가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바꿀게요. salesperson이 아니고 travel agent죠. 우리 질문에서는. 자, 같은 가정절. If you talk to a travel agent, 만약에 여행사를 대상으로 문의를 하게 되면요. You can get useful and detailed information. 좀 자세하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정보의 성격이 이렇게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그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에 비해서 자, 어떤 정보라고요? useful, detailed. 이 형용사 두 가지를 외우세요. 상대적으로 직원이나 전문가한테 정보를 우리가 요청했을 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useful and detailed information. useful and detailed information. 그러니까 detail 하면 이제 상세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약간 정확한 정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that's because a travel agent is very knowledgeable about hotels.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직원이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호텔에 대해서 일가견들이 있거든요. 또 그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지식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very knowledgeable이었었죠. 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꼭 학문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요. 특정 지식을 갖고 있을 때요. very knowledgeable. 뒤에는 보통 상품에 대한 종류나 서비스에 대한 종류가 명사로 오겠죠? 오늘은 그냥 호텔일 뿐이에요. 자, plus they are usually very friendly and helpful. 게다가 친절하고 좀 도움을 잘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 그래서 꼭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직원이나 전문가를 선택해서 해당 답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무리는 So this is why I believe that a travel agent would influence my decision the most. 나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여행사 직원이라고 봅니다. 자, 마무리 문장은요, 기승전결의 구도를 좀 구현시키기 위해서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전개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시면은 자, 이 마지막 문장을 생략을 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11월에 출제되었던 대표 유형을 좀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달 12월에 또 다른 기출풀이로 해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